방문고 1의 1번 다항식의 전개식에서 x제곱의 개수가 9일 때 x의 개수는 하고 물어봤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 전개를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골라내는 게 훨씬 편할 거다. 그래서 x제곱은 어떻게 해야 나와? 여기는 2x와 뒤에 있는 마이너스 ax를 곱하면 마이너스 2ax제곱이 나오고, 또 여기는 3과 뒤에 있는 x제곱을 곱하면 3x제곱이 나와서 실제로 x제곱은 3-2a x제곱 이렇게 될 거고, 이 x제곱의 개수가 3-2a인데 얘가 9다 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올 거고, a 값이 마이너스 3이라고 했으니까 이 뒤에 식을 이렇게 고쳐볼 수 있겠네. x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5 이렇게 고쳐볼 수 있을 거고, 이때 x의 개수는 하고 물었으니까 x는 2x랑 마이너스 5를 곱해서 만들어지고, 또는 3과 3x를 곱해서 만들어지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10x가 나오고 여기서 9x가 나오니까 두 개를 더하면 마이너스 x. 그래서 x의 개수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개수에서는 실수할 만한 요소가 여기서 이제 개수 같은 경우에는 음수까지 마이너스 부호까지 포함해서 개수인데 마이너스 부호를 빼고 뭐 1이라고 쓴다든지 그런 실수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굳이 다 전개할 필요 없는데 다 전개를 해서 시간을 허비한다던가 그런 실수만 안 하면 될 것 같아. 2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등식이 성립할 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등식이 성립할 때 라는 건 이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얘기고, 이 x에 대한 항등식일 때는 우리가 뭘 해볼 수 있냐면 좌변과 우변의 x에 아무 숫자나 대입할 수 있는데 꼭 그 숫자를 대입할 때는 모든 x에다 대입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되는 거고,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지금 a3승 더하기 b3승인데 이건 이제 a 값과 b 값을 각각 구해서 직접 계산을 하시오 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a 플러스 b의 값과 a 곱하기 b의 값을 이용을 해서 곱셈 공식의 변형을 이용을 하세요 또는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을 하세요 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대부분은 어떤 상황일 거냐면 우리가 다항식의 연산을 배웠으니까 2번을 요구를 할 거고, 실제로 2번을 구할 수도 있어. 어떻게 구할 거냐면 우리가 x에 대한 항등식에서는 좌변과 우변의 x에다가 똑같은 숫자를 대입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숫자는 진짜로 아무 숫자나 대입해도 괜찮지만 우리가 이제 효율적으로 대입할 숫자를 찾아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쪽이 0이 되는, 또 이쪽이 0이 되는 x는 마이너스 1과 1을 한번 대입을 해보려고 해. 그래서 첫 번째 양변의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먼저 대입을 해보면 첫 번째 거 좌변은 3 마이너스 4 더하기 5가 될 거고, 우변은 여기가 쭉 사라지고 마이너스 2ab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이 부분은 계산을 하면 4가 될 거니까 따라서 a 곱하기 b의 값이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올 거고, 두 번째 x에다가 1을 대입을 하면 3 더하기 좌변은 3 더하기 4 더하기 5가 될 거고, 우변은 이번에 뒤에 게 사라지고 4배의 a 플러스 b가 될 텐데 이 값이 12니까 따라서 a 플러스 b의 값은 3이 되겠다.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a3승 더하기 b3승은 뭐 곱셈 공식의 변형 써도 되고, 이렇게 a 플러스 b에 3승 마이너스 3ab a 플러스 b 이렇게 곱셈 공식의 변형을 써도 되고, 아니면 인수분해 공식 a 플러스 b 곱하기 a제곱 마이너스 ab 더하기 b제곱을 써줘도 되고,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곱셈 공식의 변형을 써주는 게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왜냐면 a 플러스 b의 값과 a 곱하기 b의 값이 주어져 있으니까. 두 번째 인수분해 공식은 이제 a제곱 b제곱 값을 따로, a제곱 더하기 b제곱 값을 따로 구해야 되니까 그럼 요거 써주면 3의 3승 마이너스 3배의 마이너스 2
하고 3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27 플러스 18 이렇게 해서 45가 되겠다. 그래서 정답은 5번.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가지. 우리가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나왔을 때는 좌변과 우변의 x에 똑같은 숫자를 대입을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숫자들은 대부분 어떠한 식들을 0으로 만드는 애들인 거고, 두 번째 a 3승 더하기 b 3승 이러한 값을 구하라고 했을 때는 대체로 곱셈 공식의 변형 또는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해서 구하라는 얘기일 거다. 이렇게 두 가지 포인트 지켜주면 좋을 것 같아. 3번 x에 대한 다항식. 그러니까 다항식도 그냥 다항식으로 보지 말고 꼼꼼하게 봐줘야 돼. 몇 차? 4차 다항식이 뭐로 나누어 떨어질 때? x-2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질 때 몫을 qx라고 하자. 그럼 이랬을 때 나눗셈 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항상 뭘 쓰기로 했었냐면 검산식을 써주기로 했었어. 이렇게 ax 더하기 b를 x-2의 제곱으로 나누면 몫이 qx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 나누어 떨어진다 그랬으니까 나머지가 0인 건데, 원래는 어떻게 써줬어야 돼? x-2의 제곱 2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를 mx 더하기 n 이렇게 1차식으로 표현을 해줬어야 되고, 그러니까 나머지에 대한 얘기가 없으면 항상 표시를 해줘야 돼. 근데 여기는 이제 나머지에 대한 얘기가 나누어 떨어진다 그랬으니까 나머지를 0으로 표시를 할 수 있는 거지만, 뭐 나머지가 얼마다란 얘기가 없으면 항상 표시를 해줄 수 있어야 돼. 모르니까, 나머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그럴 때는 표시를 꼭 해주자. 그거 조심해주고. 그럼 그랬을 때 두 상수 a, b에 대하여 a 플러스 b 더하기 q1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야. 우리가 혹시 qx를 따로 구해야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제 가장 먼저 q1의 값을 구하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상황에서 뭐를 할 거냐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긴 검산식은 항상 무슨 식이라 그랬냐면 항등식이라 그랬어. 뭐에 대한 항등식?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얘기를 했었어, 검산식은. 그래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항등식이라는 건 내가 x의 좌변과 우변의 x에 아무 숫자나 대입을 해볼 수 있는 거고, 지금 문제에서 q1 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양변에 x에다 뭐 대입해 볼 거냐면 x에다가 1을 대입을 해볼 거야. 그럼 x에다 1을 대입을 하면 1 더하기 a 더하기 b는 뭐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니까 q1. 그래서 q1 값이 결국 뭐인 거야? 1 더하기 a 더하기 b인 거지. 됐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qx를 따로 구할 필요 없이 무슨 값만 구하면 돼? a 값, b 값만 구하면 되고, 우리가 a 값, b 값과 같은 걸 뭐라고 불렀었냐면 미정계수라고 불렀어. 미정계수가 뭐야? 정해지지 않은 계수다. 그래서 우리가 요 계수들을 구하기 위해서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을 해서 좌변과 우변에 x에 같은 숫자를 대입을 해서 항상 이 미정계수들을 구해왔는데, 우리가 이 문제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지금 x-2의 제곱으로 나누기 때문에 대입할 미지수가 x는 2 하나야.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건 x는 2 하나밖에 없어. 근데 미정계수가 두 개가 있으면 우리가 대입할 숫자가 두 개여야 되는데 x는 2 하나밖에 없으니까 일단은 그래도 x에다가 2를 한번 대입을 해보자.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 16 더하기 2a 더하기 b는 0이 돼서 b 대신에 이제 뭘 쓸 수 있게 된 거냐면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6을 쓸 수 있게 된 거고, 이렇게 했을 때 이 좌변의 이 식을 한번 변형을 해주자고. 요걸 이용을 해서 그래야 우리가 2를 한 번 더 쓸 수 있어. 요 x-2의 제곱이라고 해서 x는 2를 1회만 대입을 하는 게 아니고 x는 2를 2회 대입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식을 변형을 할 거야. 오케이? 그래서 한 번 대입을 하고 한 번 대입한 결과를 이용을 해서 식을 변형을 해줄 거야. 어떻게? 이렇게 x 4승 더하기 ax 하고 b 대신에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6이라고 쓸 거고, 얘네를 이렇게 묶어보면 요 위에 거는 어떻게 돼? a 곱하기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거고, 아래 거는 x 제곱 마이너스 4 x 제곱 플러스 4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고, 얘는 한 번 더 인수분해를 하면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x 제곱 더하기 4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지.
그래서 내가 좌변식을 다시 써주면 좌변식이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전체식을 다시 쓰면 x-2 좌변식이 이렇게 되는데 좌변식이 얘랑 얘의 합이니까 다시 x-2 x 플러스 2 x제곱 더하기 4 더하기 a x-2 좌변식이 이렇게 되고 얘를 조금 더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 왜? 여기 x-2와 x-2가 공통인수니까 한번 묶으면 x-2 곱하기 x 더하기 2 x제곱 더하기 4 더하기 a 이렇게 묶을 수 있을 거고, 그럼 우변은 다시 한번 써보면 x-2의 제곱을 내가 굳이 이렇게 x-2 곱하기 x-2로 나눠서 한번 써볼게. 그럼 그때 이렇게 나눠서 쓴 이유는 이거야. 지금 요 식이 무슨 식이냐면 항등식이란 말이야. x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건 좌변과 우변이 항상 같다라는 얘기야. 그렇다라는 얘기는 여기 x-2가 있고 여기에 이렇게 물결식이 있어. 그럼 여기 x-2가 있으면 요만큼이 요 물결친 앞에 물결친 1번식과 같을 거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야, 우리가 항등식이라는 건 좌변과 우변이 항상 같은 거기 때문에 요 1번식과 2번식이 어떻다? 같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써주면 x 더하기 2 x제곱 더하기 4 더하기 a는 x-2 qx 이렇게 써줄 수 있는데, 이 식 또한 여전히 무슨 식이 되는 거냐면 항등식이 되는 거야. 항상 좌변과 우변이 같았으니까. 그럼 이제 또 우리가 양변의 x에다 뭘 대입할 수 있어? 2를 대입할 수 있게 됐으니까 다시 x에다 2를 대입을 하면 4 곱하기 8 더하기 a는 0,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32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a 값이 마이너스 32가 나오면 b 값은 여기서 이걸로 구하면 되지. 64 마이너스 저식이니까 48. 그래서 문제에서 결국 구하라는 게 뭐야? a 플러스 b 더하기 q1의 값인데, q1의 값은 아까 여기서 1 더하기 a 더하기 b라 그랬으니까 최종적으로 구하라는 값이 2배의 a 플러스 b 더하기 1 이렇게 될 거니까, 지금 a 플러스 b의 값이 16이 나올 거니까 얘는 32 더하기 1 해서 33 해서 정답은 3번 이렇게 체크를 해주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미정계수가 두 개일 때는 대입할 숫자가 두 개여야 되는데,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x는 2밖에 대입할 게 없지만 결국 무슨 얘기냐면 x는 2를 2회 대입하세요 라는 얘기고, x는 2를 1회 대입을 해서 뭐를 해? 식을 변형을 하고 그 변형한 식을 가지고 두 번째 대입을 할 수 있도록 식을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서 문제를 해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 항등식에서 미정계수를 구할 때는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을 해서 좌변과 우변의 x에다가 같은 값을 대입해서 미정계수를 구할 건데, 미정계수가 지금 두 개가 있으면 x에다가 숫자를 서로 다른 걸 두 개를 대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대입을 할 게 2밖에 없는데 2가 제곱으로 있으니까 x-2가 제곱으로 있으니까 이거는 x는 2를 두 번 대입하라는 소리고, x는 2를 두 번 대입하기 위해서는 x는 2를 첫 번째 대입을 했을 때 나오는 요 조건을 가지고 b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6 요 조건을 가지고 식을 변형을 해서 우리가 x는 2를 한 번 더 대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식을 구하고, 그러고 나면 이제 x는 2를 한 번 더 대입할 수 있으니까 그 식을 통해서 우리가 a 값을 구하고 b 값은 원래 나와 있는 식 가지고 구해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를 구할 수 있을 거다. 됐어? 그리고 나서 요 q1의 값 같은 경우도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q1의 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x는 1을 먼저 대입을 하고 판단을 해줘야 돼. 내가 qx를 직접 구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q1 값만 구해야 하는지. 끝. 4번 삼각형 ABC의 세변의 길이
삼각형 ABC의 세변의 길이 ABC 여기까지 읽고도 우리가 써줘야 될 게 있어. 아, A랑 B랑 C는 모두 다 양수겠구나. 이런 거는 항상 꼭 체크를 해주고, 아, 요러한 등식이 성립한대. 그럼 이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입니까? 라고 하면은 요 등식을 좌변은 0꼴로 만들어서 우리가 좌변을 인수분해를 할 거야. 근데 인수분해를 할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항상 너희가 내림차순만 생각을 해. 선생님 내림차순에서 푸는 거 아닌가요? 그냥 내림차순이 아니라 차수가 낮은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해야 돼. 선생님 차수가 똑같으면요? 그때는 암호미지수에 대해서는 하면 되지만 항상 우리가 차수를 먼저 확인을 해줄 필요가 있어. 됐어? 그럼 차수를 확인을 해주면 B는 여기 B와 B제곱 곱해서 3차고 C도 C와 C제곱 곱해서 3차인데 A만 몇 차야? 2차지? 그래서 우리는 차수가 가장 낮은 A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야. 꼭 이게 제일 중요해. 차수가 낮은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 그냥 내림차순 정리 아니야. 자, 그러면은 우리가 좌변부터 전개를 하면 B 곱하기 A제곱 마이너스 B3승 더하기 C 곱하기 A제곱 마이너스 C3승 마이너스 BC B 더하기 C. A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할 거기 때문에 뒤에 건 굳이 정리를 안 했습니다. 그럼 A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하면 일단 A제곱이 있는 게 B 더하기 C가 있고, 그 다음 뒤에 마이너스 B3승 마이너스 C3승도 내가 마이너스로 묶고 B3승 더하기 C3승 이렇게 쓸 수 있고, 마이너스 BC B 더하기 C 이렇게.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상황에서는 항상 공통인수를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B 더하기 C가 숨겨져 있지? 얘를 인수분해를 해보면 B 더하기 C B제곱 마이너스 BC 더하기 C제곱 이렇게. 그렇게 되면 여기도 B 더하기 C 여기도 B 더하기 C 여기도 B 더하기 C니까 B 더하기 C로 묶고 앞에는 A제곱만 남을 거고 뒤에는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BC 더하기 C제곱이 남을 거고 뒤에는 또 마이너스 BC만 남겠지? 이렇게. 그럼 또 여기 안쪽을 식을 다시 전개해서 써보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더하기 BC 마이너스 C제곱 마이너스 BC 이렇게 되니까 얘랑 얘랑 사라져서 전체 식이 B 더하기 C 곱하기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은 0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얘가 0이라는 소리는 B 더하기 C가 0이거나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 0이거나인데 지금 이쪽은 0이 될 수가 없어. 왜? B도 양수고 C도 양수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가 0이야 반드시? 얘네가 0이 돼야 되니까 요 뒤에 게 0이니까 요 식을 정리를 하면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요게 성립하면 이건 뭐야? 각 A. 그러니까 A라는 건 뭐야? A 스몰 a의 대응각. 각 A가 90도인 직각삼각형 또는 변 A가 빗변인 직각삼각형 이렇게 답을 낼 수 있겠다. 그래서 정답은 1번. 그러니까 답에 이렇게 써있을지 이렇게 써있을지 몰라서 둘 다 얘기를 한 거고, 어찌됐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인수분해를 할 때는 항상 차수가 낮은 거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모든 미지수들의 차수를 먼저 확인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 5번은 하기 전에 우리가 복소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개만 체크하고 갑시다. 첫 번째, 복소수의 정의. 복소수라는 건 실수와 허수를 모두 포함하는 수의 체계로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큰 수의 체계가 될 거고, 복소수라는 거는 A 더하기 BI의 꼴로 표현을 하며 이때 A, B는 항상 실수여야 한다. 그리고 이때 이 스몰 a를 우리가 실수부, 스몰 b를 허수부라고 얘기를 하고, 이 i라는 건 허수 단위로서 루트 마이너스 1 대신에 우리가 i라고 쓰기로 한 거고, 이 루트 마이너스 1은 그러니까 그래서 i가 루트 마이너스 1이니까 i라는 건 결국 제곱을 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온다. 이러한 사실까지
그래서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 복소수랑 허수를 동일시하는 착각들을 많이 해. 근데 복소수라는 건 실수도 포함하고 허수도 포함하는 애기 때문에 우리가 착각을 해서는 안 되고, 얘네들은 항상 a 플러스 bi, 그러니까 어떤 꼴? 실수부 더하기 허수부 i 꼴로 표현을 하되, 실수부와 허수부는 항상 무슨 수? 실수다. 이 정도까지 이제 복소수의 기본. 그러니까 우리가 복소수라는 건 우리가 아는 가장 큰 범위의 가장 큰 범위의 수체계니까 우리가 모든 수들은 앞으로 다 a 플러스 bi 꼴로만 표현을 할 거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두 번째 요러한 걸 이용을 좀 해줘야 돼. 켤레복소수. 켤레복소수라는 게 뭐냐면, 내가 어떠한 복소수 z를 a 플러스 bi, a, b는 실수꼴로 정의를 했을 때 a 마이너스 bi, 즉 허수부의 부호만 바꾼 이러한 친구를 켤레복소수라고 얘기를 하고, z바 이렇게 쓴다. 허수부의 부호만 바꾼 거. 그럼 그때 얘가 왜 필요하게 됐었냐면,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1 플러스 i분의 1 마이너스 i, 얘도 어쨌든 수니까 복소수야. 근데 우리가 복소수는 항상 어떻게 표현하기로 했냐면 a 플러스 bi 꼴로 표현을 하기로 했어. 저 a 플러스 bi 꼴이라는 건 분모에는 허수가 존재해서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분모는 항상 실수여야만 되기 때문에 뭐를 할 거냐면, 분모의 실수화를 해주기 위해서 항상 얘의 분자분모에 뭐를 곱했냐면 얘의 켤레복소수, 즉 부호만 바꾼 이러한 켤레복소수를 곱해서 해결을 했었고, 이때 이용이 되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떠한 두 켤레복소수를 곱하면 그 계산 결과는 항상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다, 실수부 제곱 더하기 허수부 제곱이다 라는 사실을 이용을 해서 얘 같은 경우는 2분의 1 마이너스 i의 제곱으로 쓰기로 했고, 이건 2분의 1 마이너스 2i 더하기 i의 제곱 이렇게 되니까 i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i가 된다. 그래서 얘도 결국 어떤 꼴로 표현이 된 거야? a 더하기 bi 꼴로 표현이 된 거고, 이때 실수부는 0, 허수부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게 된 거겠지. 그러니까 복소수의 정의에 의해서 우리가 분모에 허수가 들어간 거를, 분모를 실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켤레복소수라는 거를 이용을 해서 분모에 켤레복소수를 곱해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줬었다 까지. 그 다음 세 번째, i와 마이너스 i의 주기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야. 이 주기성이라는 건 똑같은 것이, 글씨가 왜 이래? 이 주기성이라는 건 같은 것이 반복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뭐가 자꾸 반복이 되냐면, 우리가 i, 그 다음 i의 제곱, i의 세제곱, i의 4제곱, i의 5제곱, i의 6제곱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한번 해볼 거야. 이런 걸 계산을 해보면 뭐 i는 당연히 i일 거고, i의 제곱은 우리가 마이너스 1이라고 했었지. 그럼 i의 3승은 요 i의 제곱에다가 i를 한 번 더 곱한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i. 그 다음 i의 4승은 마이너스 i에다가 i를 한 번 더 곱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갈 때 곱하기 i가 되고,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때도 곱하기 i가 되는 거니까, 그럼 요건 계산을 하면 1이 나오잖아. 그럼 요 1에다가 다시 한번 i를 곱하면 다시 i가 나올 거고, 여기에 다시 한번 i를 곱하면 다시 마이너스 1이 나올 거고, 그러니까 뭐가 계속 반복이 되는 거야? 요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1 요거 4개가 계속 반복이 되겠지.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서 얘는 주기성을 띠는데, 주기가 얼마다? 주기가 4다. 그래서 4개마다 똑같은 것이 계속 반복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문제를 풀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i 말고 마이너스 i도 한번 해보면, 마이너스 i의 제곱, 마이너스 i의 3승, 마이너스 i의 4승, 마이너스 i의 5승, 마이너스 i의 6승 이 정도까지만 한번 해보면, 얘 같은 경우는 뭐 그냥 마이너스 i지,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이고, 우리가
마이너스 i를 제곱하면 이게 결국 i의 제곱과 같으니까, 그다음 마이너스 i의 3승은 여기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i 한 거니까 i가 될 거고, 여기는 여기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i를 한 거니까 결국 1이 될 거고. 선생님 이게 왜 1이 되나요? 이거는 그냥 i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1이 된다라고 우리가 나한테 이유를 듣는 게 아니라 생각만 하고 계산을 해보면 되는 거야. 그리고 i의 5승 같은 경우는 다시 여기서 마이너스 i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i, 여기도 다시 마이너스 i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i 전체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럼 여기서도 뭐가 확인이 돼? 아까 위에는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1이 반복이 됐다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i 마이너스 1 i 1 이런 게 반복이 된다 라는 사실까지 알고 밑에 5번 풀이를 시작을 해볼게. 그럼 자연수 n에 대하여 fn은 우리가 위에서 1 더하기 i분의 1 마이너스 i를 뭐라고 계산을 해놨냐면 마이너스 i다 라고 계산을 해놨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i의 n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마이너스 i의 n승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이때 f1부터 f50까지 합을 구하여라 라는 건 결국 마이너스 i의 1승 더하기 마이너스 i의 2승 더하기 마이너스 i의 3승 더하기 마이너스 i의 4승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i의 50승까지인데, 우리는 그걸 알고 있어. 결국 얘네들이 뭐가 계속 반복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 마이너스 i 마이너스 1 i 1이 계속 반복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 그럼 거기다가 얘네 4개를 딱 더하면 우연히 몇이 나와? 4개의 합이 0이 나오잖아. 그치? 그럼 그랬을 때 우리가 48이 4의 배수니까 48번째 F48까지 이렇게 더한 값은 다 0이 나오고, 마지막에 F49와 F50만 남을 텐데, 분명히 F48이 몇이었을까? 얘가 1이었으니까 F49는 다시 마이너스 i가 됐을 거고, 얘는 마이너스 1이 됐겠지? 그래서 마지막에 얘네 둘만 남아서 더하면 마이너스 i 마이너스 1, 이제 정확하게는 실수부 더하기 허수부 i여야 되니까 이렇게 써주면 스몰 a 값이 마이너스 1이 나올 거고, 스몰 b 값도 마이너스 1이 나와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 더하기 b의 값은 마이너스 2다 라고 할 수 있겠다. 혹시나 여기 마지막에 여기가 헷갈렸으면 얘를 그냥 이렇게 바꿔보면 돼. 마이너스 i의 49승, 얘가 마이너스 i의 50승인데 우리가 4개마다 똑같은 게 반복이 된다고 했고, 4번째마다는 1이 오니까 F48을 내가 1이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 거는 자연스럽게 마이너스 i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줬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 답 같은 경우에요 이렇게 내면 되고, 내가 굳이 일부러 이렇게 바꿔서 쓴 거는 우리가 실수부 더하기 허수부 i 걸로 쓰기로 했으니까. 6번 복소수 z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 그럼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복소수 z를 한번 a 플러스 bi 걸로 설정을 해보자. 이때 a, b는 당연히 실수일 거고, 그럼 이렇게 설정을 하고 나면 z 더하기 z 반은 a 더하기 bi와 a 빼기 bi의 합이니까 몇이 돼? 2a가 될 거고, 여기에 2분의 1이 붙어져 있으니까 결국 구하라는 값은 스몰 a의 값이 얼마입니까? 즉 복소수 z의 실수 부분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고, 조건 가에서는 지금 a 더하기 bi와 뭘 더해야 돼? 1-3i를 더해야 하고, 얘는 계산을 하면 실수부는 실수부끼리 허수부는 허수부끼리 묶었을 때 얘가 뭐가 되는데? 양의 실수가 되어야 된대. 양의 실수가 되려면 허수부는 존재하면 안 되니까 0이어야 되고, 실수부는 0보다 커야 되니까 조건 가에서는 정리하면 a 값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b 값은 3이다 라는 결론이 나오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켤레복소수끼리의 곱은, 내가 켤레복소수를 a 더하기 bi라고 설정을 했으면 이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근데 b가 3이니까 a제곱 더하기 9가
14다 이렇게 될 거니까 따라서 a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인데 a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되니까 a 값은 루트 5 이렇게 정리하면 끝. 7번 x에 대한 2차 방정식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고 서로 다른 두 실근 얘기가 나오면 뭘 쓰면 돼?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 2차 방정식은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 라는 건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판별식을 내가 D1이라고 써주면 뭐 짝수 판별식 써주면 2는 4 더하기 A 이 값이 0보다 커야 되니까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4보다 크다가 나올 거고, 두 번째 방정식의 판별식을 D2라고 하면 여기도 짝수 판별식 써주면 4배의 A 더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4A 제곱 더하기 4인데 얘가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작아야 되는 거고, 요건 계산을 하면 4A 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1 마이너스 4A 제곱 더하기 4가 되니까 얘는 계산을 하면 4A 제곱 사라지고 8A 더하기 8이고 얘가 0보다 작아야 되니까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그래서 A 값이 마이너스 4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는 작아야 되니까 결론적으로 A의 범위가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1 사이. 그럼 요 범위 안에 있는 정수 A는 마3, 마2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될 거고, 그 두 개의 합은 당연히 마이너스 5가 되겠다. 8번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하면 우리가 어떠한 2차 방정식의 두 근 얘기가 나오면 첫 번째 두 근 얘기까지 나오면 알파 베타가 설정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우리가 알파 베타로 먼저 설정을 할 것. 첫 번째 두 근 얘기가 나오면 두 근을 설정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알파 베타로 설정할 것. 두 번째 요 두 근을 방정식에 대입할 것. 세 번째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사용할 것. 요 정도까지 지켜주면 될 것 같아. 근데 이제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두 근 알파 베타는 설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알파 베타를 식에다가 대입하라는 소리는 두 근이라고 했으니까 대입하면 항상 0이 되는 거니까 알파 제곱 더하기 2알파 더하기 5는 0이 성립하고, 또 베타 제곱 더하기 2베타 더하기 5는 0도 성립을 하더라. 이렇게 식을 작성을 하는 게 중요해. 너희가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조건 식을 작성을 하는 게 중요한 거야. 절대로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 다음 근각에서의 관계. 근각에서의 관계란 뭐야? 2차 방정식에서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을 때 이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하면 두 근의 합은 개수를 이용해서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표현을 할 수 있고, 두 근의 곱은 개수를 이용해서 a분의 c라고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알파 베타 두 근과 a, b, c 사이에 이런 관계가 있다. 그게 근각에서의 관계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고, 그럼 여기서 근각에서의 관계를 이용을 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5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럼 이걸 이용을 해서 문제에 어떻게 적용을 해줄 거냐면, 일단은 이 두 번째 요 식을 이용을 해서 지금 여기가 2차 식이잖아. 2차 식의 차수를 한번 낮춰줄 거야. 어떻게 낮춰줄 거냐면 위에 것만 가지고 한번 해보면 알파 제곱 대신에 뭘 쓸 수 있냐면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5를 쓸 수 있지. 그럼 이제 요 식이 어떻게 되냐면 알파 제곱 대신에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5를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5 더하기 4알파 더하기 1 그렇게 돼서 얘가 2알파 빼기 4가 될 거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2베타 빼기 4가 되겠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이 있어서 계산이 불편했던 거를 조금 더 간략하게 나타낼 수 있었고,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요 식이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 2알파 마이너스 4 곱하기 2베타 마이너스 4인데, 얘 같은 경우는 여기 요만큼이 2배의 알파 마이너스 2고 여기 2베타 마이너스 4는 2배의 베타 마이너스 2니까 2랑 2 곱하면
4가 될 거고 알파 마이너스 2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2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얘는 4배의 알파 베타 마이너스 2배의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4 이렇게 계산이 될 거고 얘는 계산을 하면 4 곱하기 알파 곱하기 베타가 5라고 얘기를 했었고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2니까 더하기 4 더하기 4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13 곱하기 4가 될 거니까 52 해서 정답은 4번 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2차 방정식과 근 얘기가 나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두 근을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설정한 두 근을 식에다 대입을 하고 요 대입한 식을 가지고 뭐를 했어? 차수를 낮출 수 있었고 그 다음 근과 계수의 관계까지 이용을 해서 마지막으로 식의 값을 계산을 했었다 까지. 1번, 2번은 너희가 머릿속으로는 하는데 자꾸 식으로 작성을 안 해서 문제를 못 풀어. 그래서 너희가 반드시 식을 작성하는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다. 9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 방정식에 근이 주어졌고 그 근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작성을 해야 되는 문제인 건데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한 개의 근이 주어져 있을 때 또 다른 한 근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두 개의 근이 주어졌을 때 2차 방정식을 어떻게 작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의 계수 abc가 모두 실수일 때 우리가 이 2차 방정식의 한 근을 m 더하기 ni m과 n은 실수이고 n이 0이 아닐 때 그러니까 허근을 가질 때에 대한 얘기 그때 또 다른 한 근은 반드시 m-ni일 거다. 뭐 이러한 사실이 알려져 있고 이러한 사실을 이용을 할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어떠한 2차 방정식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 이렇게 있을 때 이 방정식에 두 근이 알파랑 베타라고 주어져 있으면 이 2차 방정식은 이렇게 작성을 할 수 있다라는 거야.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a x-알파 x-베타 얘를 전개해서 a x제곱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x 더하기 알파 베타 뭐 이런 식으로도 작성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두 근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인수분해된 형태로도 작성을 할 수 있고 전개된 형태로도 작성을 할 수 있는데 전개된 형태로 작성을 할 때는 뭐랑 뭐만 알면 된다? 합이랑 곱만 알면 된다. 그래서 이 두 사실을 이용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한번 해볼게. 그럼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1 플러스 i분의 1 같이 생긴 복소수는 우리가 항상 분모를 실수화해서 실수화를 먼저 하기로 했고 얘 같은 경우에 실수하기 위해서 분자와 분모에 뭘 곱해? 1-i를 곱해야 되겠지? 1-i는 1 플러스 i의 켤레 복소수인 거고 그래서 곱해서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돼? 2분의 1 빼기 i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이제 우리가 1번의 사실에 의해서 지금 이 2차 방정식의 개수가 모두 다 실수이고 한 근이 2분의 1-i면 또 다른 한 근은 얘의 켤레 복소수인 2분의 1 플러스 i가 될 거고 그럼 이렇게 두 근이 주어져 있으니까 2번을 이용을 해서 이 인수분해된 형태로 식을 작성을 해도 되고 이렇게 전개된 형태로 식을 작성을 해도 되는데 문제에서 지금 전개된 형태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개된 형태로 식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두 근에 뭐랑 뭐가 필요하다 그랬지? 합과 곱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얘네들의 합은 직접 더해보면 1이 나올 거고 곱은 직접 곱해보면 2분의 1이 나오고 그 다음 얘 같은 경우는 최고 차이인 계수가 1이니까 그냥 스몰 a 값이 1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방정식 작성을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 방정식 작성을 얘네를 이용을 해서 x제곱 빼기 두 개의 합 x 더하기 두 개의 곱은 0 이렇게 작성을 해주면 되니까 따라서 스몰 a 값이
마이너스 1이 나올 거고 스몰 b 값은 2분의 1 이렇게 나와서 9번의 정답은 3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두 근이 아니라 한 근이 주어졌을 때는 혹시나 개수가 실수 조건이어서 내가 또 다른 한 근을 알 수 있는지 판단을 해주고, 그 다음 두 근이 주어졌을 때 2차 방정식의 식을 작성을 할 때 이렇게 인수분해된 형태로 작성을 할 수도 있고, 합과 곱을 이용을 해서 전개된 형태로 작성을 할 수도 있고, 이것만 알면은 비슷한 류의 문제들은 다 풀어낼 수 있을 거야. 10번과 같은 2차 함수 문제들은 우리가 앞으로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들을 2차 함수 문제들은 앞으로 우리가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들을 이용을 해서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이 그래프를 가지고 해석을 해서 문제를 해결을 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야? 이 조건들을 이용을 해서 2차 함수의 그래프를 똑바로 그리는 것. 그래서 어떤 조건들이 있냐면, 딱 2차 함수 식을 봤을 때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대칭축 정도를 알 수 있겠네. 아, 대칭축이 2분의 7이겠구나. 이렇게. 그 다음에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거는 그냥 x절편이 몇 개다? x절편이 2개다.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지. 그 다음에 이 두 점의 x좌표가 모두 1보다 크도록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 그럼 일단은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주고,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주고, 얘의 대칭축이 여기 이렇게 있을 텐데, 대칭축이 이렇게 있을 텐데, 이 대칭축의 x는 2분의 7이 될 거고, 그 다음에 x절편이 2개가 되려면 x축을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x절편이 여기랑 여기가 있는데, 얘네 둘 다 뭐 하나를 알파라고 하고 하나를 베타라고 하면 1이 어디쯤 위치해 있으면 된다라는 거야. 1은 여기쯤 위치해 있으면 된다라는 거지. 그럼 이제 우리가 어디까지 완료를 한 거냐면, 조건들을 이용을 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것까지 완료를 한 거야. 그럼 그때 여기서 x절편이 2개다 라는 걸 먼저 해석을 해보면, x절편이 2개다 라는 건 첫 번째, x절편이 2개다 라는 건 결국 x제곱 마이너스 7x 더하기 k는 0이 어떤 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그래서 판별식, 즉 77의 49 마이너스 4k의 값이 0보다 크다. 따라서 k 값이 4분의 49보다 작다. 이렇게 조건을 해석을 할 수 있고, 두 번째, 두 점의 x좌표가 모두 1보다 크다. 이거를 결국 1이 핵심인 거잖아. 그러면은 1의 함수값이 어떻다로 해석을 해주면 돼. 1에서의 함수값이 어떻다로 해석을 해주면 돼. 요 함수를 내가 fx라고 두었을 때 f1의 함수값이 어떻다? 0보다 크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돼. 됐어? 결국 x좌표가 1보다 크다. 얘를 뭘 이용해서 해석을 하자? 1에서의 함수값을 이용을 해서 해석을 하자. 요게 핵심. 그럼 f1은 대입을 해보면 1 마이너스 7 더하기 k가 될 거고, 얘가 0보다 커야 되니까, 따라서 k 값이 뭐보다 크다? 6보다 크다. 그래서 얘네 둘을 이용을 해서 k 값의 범위를 구하면 k의 범위는 6보다 크고 4분의 49보다 작다. 그래서 이 범위 안에 있는 정수 k는 이 4분의 49가 대략 얼마야? 12. 얼마 정도니까 7, 8, 9, 10, 11. 그래서 얘네들 다 더하면 45. 그래서 정답은 5. 깜짝이야. 12까지 하면은 57이 되겠지. 그래서 정답은 57.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2차 함수 문제들은 앞으로 항상 그래프를 그릴 건데, 그래프를 무작정 그리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들을 이용을 해서 그래프를 그려 나갈 거고, 그 주어진 그래프를 가지고 이제 해석을 x절편이 2개다 이런 거는 우리가 판별식을 가지고 해석을 할 거고, 뭐 어떠한 두 점의 x좌표가 모두 1보다 크도록 이라는 건 1에서의 뭘 가지고 함수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또는 0인지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해줄 거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 자, 그 다음 11번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이 접할 때 m의 값을
2차 함수와 직선이 접한다. 그러니까 2차 함수와 직선과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2차 함수와 직선이 접한다 라고 했을 때 이거의 뜻이 뭐야? 요 2차 함수랑 직선이 만나는 점의 좌표를 알파 라고 하면 요 2차 함수와 요 직선을 이렇게 연립을 했을 때 x제곱 마이너스 m 더하기 1x 더하기 2 마이너스 m은 0이라는 방정식이 만들어지고, 이 방정식이 x는 알파라는 중근을 갖는다 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줄 수 있어야 돼. 다시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이 접한다 라는 건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그때 접점의 x좌표를 내가 알파라고 두면 그건 이렇게 해석이 된다라는 거야. x제곱 마이너스 2, x 더하기 2는 m x 더하기 1 두 개를 연립했을 때 나오는 요 방정식이 x는 알파라는 중근을 갖는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고, 얘가 중근을 갖는다는 우리가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어. 첫 번째, 요 x제곱 마이너스 m 더하기 1 x 더하기 2 마이너스 m2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라는 완전 제곱식으로 나타내진다. 또는 두 번째, 판별식 m 더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4배의 2 마이너스 m이 중근을 가지니까 0이다. 이렇게 두 가지 다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2번을 많이 쓰게 될 거고 1번 이제 나중에 더 어려운 문제를 풀 때 쓰게 될 거니까 나중 가서도 내가 더 얘기를 해주겠지만, 일단은 우리는 이렇게 판별식을 쓰는 거를 연습을 먼저 더 많이 해보자고. 그래서 접한다 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판별식이 0이다 라는 사실을 이용을 해서 m제곱 더하기 2m 더하기 1은 여기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8 더하기 4m, 그럼 m제곱 더하기 6m 마이너스 7은 0이 되고, 얘 같은 경우에는 m 더하기 7 m-1은 0이 돼서 따라서 m값이 1 또는 마이너스 7이 되는데, 이때 m의 값이 알파랑 베타라 그랬으니까 이 알파랑 베타가 뭐가 되겠어? 1과 마이너스 7이 될 거고, 걔네 둘을 더해주면 2가 될 거고. 어찌됐든 어떠한 2차 함수와, 지금 이 문제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2차 함수와 직선이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접할 때지만, 어쨌든 2차 함수와 직선과의 위치 관계가 나왔을 때는 우리가 뭐를 이용해서 판별식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해결을 해줄 수 있을 거다. 특히 지금 같은 경우에 접할 때니까 판별식이 0이다를 이용을 해서 문제를 해결을 해주면 된다. 12번, 얘도 이제 2차 함수 문제니까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는데, 아까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릴 수 있는 최대한을 그려주면 돼. 그래서 항상 대칭축부터 살펴보면 얘 같은 경우에 이제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 게 어렵지 않으니까 a로 묶고 x-1의 제곱 더하기 b-a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고, 그럼 얘 같은 경우에 이제 1, b-a가 되니까 우리가 2차 함수 양수 a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2차 함수를 아래 볼록으로 그려주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아래로 볼록으로 그렸을 때 대칭축이 어떻게 돼? 대칭축이 x는 1이 될 거고, 꼭지점의 좌표가 1, b 빼기 a가 될 텐데, 문제에서 범위가 x의 범위가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니까 2는 1이랑 차이가 얼마 안 나. 근데 마이너스 2는 1이랑 차이가 많이 나지. 그래서 이 부분은 마이너스 2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이 부분은 2라고 표시를 해주면, 실제로는 그래프가 요만큼만 존재를 하는 거야. 실제로는 나머지 검정 부분은 없는 거야. 그럼 이때 최대값이 20, 최소값이 마이너스 7이라는데, 최대값은 요 그래프 상에서 봤을 때
y 값이 가장 큰 데니까 당연히 여기겠지.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2, 20이 될 거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7이라는 건 y 값이 가장 작은 곳은 여기가 될 텐데, 그럼 여기가 1, 몇이 된다라는 거야? 마이너스 7이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식 b-a의 값이 마이너스 7이 될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식은 마이너스 2를 대입을 하면, 여기다 마이너스 2를 대입을 한번 해볼까? 마이너스 2를 대입을 하면 9a 8a 더하기 b, 8a 더하기 b의 값이 20이다 이렇게 나올 거니까, 얘네 둘을 연립을 한번 해보면 어떻게 연립을 할까? b를 없애주면 되겠네. 밑에서 위에 거 빼볼게. 그럼 9a는 27이 나와서 따라서 a 값은 3이 될 거고, b 값은 마이너스 4가 나오겠네. 그래서 fx가 어떻게 되는 거야? 3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따라서 f-1의 값은, 구하라는 f-1의 값은 3 더하기 6 마이너스 4 이렇게 해서 5가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이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인데 조금 어려운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였어. 왜냐면 범위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범위가 제한이 되어 있을 때는 그래프를 이제 전체를 다 그려주긴 하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실제로 그래프가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최대값은 높이가 가장 높은 지점의 y좌표, 최소값은 높이가 가장 낮은 지점의 y좌표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이것들 많이 헷갈리니까 최대값, 최소값은 y값, 즉 y좌표를 얘기를 한다. 이 정도까지만 잘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범위가 제한이 있을 때는 일부만 그래프를 그려주면 된다 라는 것까지. 13번 fx의 그래프와 직선이 서로 다른 4점에서 만나도록.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fx 그래프를 먼저 잘 그려줘야 되고, fx 그래프는 지금 범위에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 3x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x로 나눠져 있고, 얘랑 얘를 일단은 두 개 다 그려볼 거야.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꼭지점을 찾아서 그리는 것보다는 인수분해가 쉽게 되니까 이렇게 인수분해해서 는 0이 되는 x절편을 찾아서 그래프를 그려주고,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x로 묶으면 x 마이너스 3은 0해서 x절편을 찾아서 그래프를 그려주면, 얘네 둘이 지금 x절편이 같으니까 하나는 이렇게 그려주고 하나는 이렇게 그려서, 왜 안 되지? 하나는 이렇게 그리고 x절편이 같으니까 둘이 만나는 점을 지나게끔 이렇게 x축을 그려주면 여기가 0이 될 거고 여기가 3이 되겠지? 그럼 그때 저 fx라는 함수는 내가 어떻게 그려주면 되냐면, x가 0에서 3 사이일 때, 0에서 3 사이일 때는 누구? 위로 볼록인 걸 선택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외에서는 아래로 볼록인 애를 선택을 해주면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나올 거고, 이 그래프가, 이 주황색으로 써진 그래프가 fx고, 얘는 사실 이렇게도 쓸 수 있어.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3x다 라고도 쓸 수 있는데, 굳이 뭐 이렇게까지 작성은 못해도 되고, 어찌됐든 너희가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는 두 개를 따로 그려서 범위에 맞게 선택을 해준다라는 느낌으로 그래프를 그려주면 될 것 같아. 그럼 어쨌든 이 y는 fx 그래프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랑 서로 다른 4점에서 만나도록. 그럼 뭐 해주면 돼? 이거 그래프 그려주기만 하면 되지.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y절편은 계속 변하고,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내가 이렇게 그려서 뭐 해주면 되냐면, 계속 4개의 점에서 만나도록 움직여주면 돼. 얘 같은 경우에는 몇 개에서 만나는 거냐면, 여기랑 여기 2개의 점에서 만나는 거고, 그럼 좀 내려와서 이렇게 접할 때는 하나, 둘, 저기 위쪽에 3개에서 만나는 거고, 그럼 4개에서 만날 때는 접할 때보다 조금 이렇게 내려와야 하나, 둘, 셋, 저기 위에 4개 이렇게 만나게 되겠지.
그럼 언제까지 4개의 점에서 만날 거냐면 아직은 4개의 점에서 만나고 요 점을 지나는 순간은 몇 개의 점에서 만나? 하나, 둘, 3개의 점에서 만나기 시작하고 요 밑으로 내려오면 계속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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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요 점 지날 때 하나, 그 다음에 만나지 않는다 인 건데 뭐 K 값이 변함에 따라서 만나는 점의 개수를 다 확인해 주는 것도 좋지만 여기선 지금 서로 다른 4점에서 만날 때만 확인을 하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K 값을 언제만 확인해 주면 되냐면 3,0을 지날 때 K 값과 그 다음에 여기에 접할 때 K 값만 확인을 해주면 되겠지. 여기에 접할 때라는 게 위로 볼록인 함수와 접할 때의 K 값 요거 정도만 확인을 해주면 되겠지. 그럼 직선이 3,0을 지난다 라고 했으니까 1번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가 3,0을 지난다니까 대입을 해주면 그래서 따라서 1번일 때 k 값은 3이 될 거고 2번 위로 볼록인 점에 접할 때는 위로 볼록인 함수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x고 얘랑 마이너스 x 플러스 k가 접한다라고 했으니까 아까 뭐 하자라고 얘기를 했냐면 판별식이 0이다를 이용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었지. 얘네들을 갖다라고 두고 식을 정리를 해보면 이러한 방정식이 나올 거고 이러한 2차 방정식의 판별식 짝수 판별식 써주면 이렇게 돼서 이때의 k 값은 4가 되겠지. 그래서 k 값이 3에서 4 사이가 되겠다. 이렇게 해주면 끝이겠지. 등호는 둘 다 안 들어가. 등호 들어갈 때는 K가 정확하게 4일 때는 몇 개였어 아까? 접할 때였으니까 3개였고 3,0을 지날 때도 몇 개였어? 3개였으니까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되겠지. 그래서 정답은 4번. 14번 아래 그림은 2차 함수와 직선이 만날 때 뭐 걔네 둘이 만나는 교점의 x좌표가 알파랑 베타라고 주어져 있다 라는 얘기는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와 mx 더하기 n을 연립했을 때 나오는 방정식인 x제곱 더하기 a-mx 더하기 d-n은 0이라는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라는 거고 이렇게 식을 쓸 수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 x제곱 더하기 a-m x 더하기 b-n을 두 근을 알파 베타로 설정을 했으니까 이렇게도 쓸 수 있고 두 번째 x제곱 더하기 a-m x 더하기 b-n을 x제곱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x 더하기 알파 곱하기 베타 이렇게도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럼 그때 문제 조건들 이렇게 알파는 음수고 베타는 양수다를 챙기고 보기로 한번 가보자. 기억 a제곱 마이너스 4b가 0보다 큽니까? 얘는 뭐냐면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의 판별식이지. 얘 판별식 d를 써보면 딱 a제곱 마이너스 4b가 나오는데 지금 요 2차 함수 자체는 x축이랑 만나 안 만나? x축이랑 만나는 점이 없으니까 얘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진다라는 얘기고 x축이랑 만나지 않으니까 실근이 없으니까 그래서 즉 a제곱이 4b보다 작다가 맞겠지? 됐니? 그 다음에 보기 D에는 지금 얘네 둘을 연립한 요 방정식 있지? 요 x제곱 더하기 a-m x 더하기 b-n은 0의 판별식 이걸 써보면 얘는 a-m의 제곱 마이너스 4배의 b-n이 될 거고 얘는 지금 얘네 둘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니까 a-m의 제곱은 4배의 b-n보다 크다가 맞는 거지. 그래서 보기 뒤에는 틀렸고 그 다음 디귿 절대값 알파가 절대값 베타보다 작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알파는 음수고 베타는 양수라 그랬으니까 이런 거겠지. 얘가 마이너스 2고 뭐 3인 요런 경우. 그럼 그랬을 때 두근의 합은 어떻게 돼? 두근의 합은 양수가 될 거니까 우리가 여기서 두근의 합은 근각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또는 지금 요 2번 식에 의해서 두근의 합은 어떻게 돼? 알파 더하기 베타는 우리가 마이너스 a 빼기 m 이렇게 쓸 수 있고, 얘 같은 경우에는 뭐 m 빼기 a 이렇게 쓸 수 있는데 두근의 합이 0보다 크니까 m 값이 a보다 크게 되겠지. 그래서 디귿은 맞아서 정답은 3번.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 함수와 직선과의 위치 관계를 묻고 있고, 2차 함수와 직선과의 위치 관계는 우리가 항상 뭘 가지고 판단을 한다? 판별식을 가지고 판단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2차 함수와 직선과의 위치 관계는 이 직선에는 모두 포함이 되냐면 x축도 포함, 이 직선과의 위치 관계는 판별식을 가지고 판단을 해주면 된다 라는 거. 그 판별식이 0보다 클 때 판별식이 0이랑 같을 때 0보다 작을 때인데 0보다 클 때는 서다 두실, 0일 때는 중근, 0보다 작을 때는 서로 다른 두 허근. 이렇게 그 서로 다른 두 허근은 교점이 없다랑 똑같은 얘기고, 이 정도만 챙겨주면 될 것 같네. 14번. 15번 2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라고 했을 때 1과 6 사이에서 2차 함수 fx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시오 라고 하는 건 2차 함수 fx를 결정하고 fx를 구하고 그 1과 6 사이에서 그 그래프를 그려서 가장 높을 때의 y 값이 가장 클 때의 값이 얼마인지 가장 작을 때의 값이 얼마인지 구하세요, 그런 얘기. 그럼 그때 조건 가와 조건 나를 한번 살펴보면 조건 가에서 하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 되게 어려운 얘기야. 요거 뜻을 잘 생각을 해보면 3보다 x만큼 작은 값, 얘는 3보다 x만큼 큰 값을 대입했을 때 함수 값이 같대. 무슨 소리냐면 x는 3이라는 직선이 이렇게 있어. 그럼 3보다 요만큼 클 때의 함수 값과 요만큼 작을 때의 함수 값이 같고, 3보다 뭐 요만큼 클 때의 함수 값과 요만큼 작을 때의 함수 값이 같고, 이런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요 함수는 fx는 x는 3에 대해서 대칭일 거다 라는 얘기. 근데 2차 함수가 요 x는 3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얘기는 요 x는 3이 2차 함수의 대칭축이 될 거다라는 얘기. 됐어? 그래서 이제 fx를 이렇게 쓸 수 있어. 최고차익에서 몰라 x-3의 제곱 더하기 q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 요 두 점을 지난다는 뭐 하면 돼? 지금 미정계수 aq 두 개 대입할 거 두 개니까 그냥 대입해주면 되겠지? 그럼 첫 번째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1을 대입을 해주면 마이너스 11은 16a 더하기 q 이렇게 될 거고, 그럼 두 번째 4,4를 대입을 해주면 4는 a 더하기 q 이렇게 될 거니까 위에서 밑에 빼주면 마이너스 15는 15a,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1, q 값은 5가 돼서 fx는 마이너스 x-3의 제곱 더하기 5 이렇게 될 거고, 2차 함수 그래프를 이렇게 위로 블록으로 그려주면 되겠지? 이렇게 위로 블록으로 그려줬을 때 꼭지점의 좌표가 3,5가 될 거고, 우리는 근데 x의 범위가 주어진 게 1부터 6이니까 1은 3으로부터 2칸 떨어져 있고 6은 3으로부터 3칸 떨어져 있으니까 이 정도 표시를 해줍시다. 그래서 여기가 1, 여기가 6. 그럼 실제로는 그래프가 요만큼만 존재를 하는 거고, 이때 가장 높은 값이 어디야? 여기 x가 3일 때 y가 5, 그래서 요 값이 라지 m이 되는 거고,
가장 낮을 때는 여기가 6, 대입해보면 얼마야? 6, 마이너스 4니까 요 가장 낮을 때는 x값이 6일 때 y값이 마이너스 4니까 요게 스몰 m.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 최대값과 최소값은 뭘 얘기를 하는 거야? y값들을 얘기를 하는 거다 라는 거 정확하게 체크를 하고. 됐어? 그럼 라지 m 값이 5고 스몰 m 값이 마이너스 4니까 두 개를 더하면 1번 하고 끝내면 될 것 같아. 그림 1과 같이 모든 모서리의 길이가 1보다 큰, 그럼 모든 모서리, 각 모서리 가로의 길이를 a, 세로를 b, 높이를 c라고 뒀을 때 얘는 셋 다 1보다 크다 이렇게 써주고, 직육면체 a랑 b랑 c는 일단 같을 수도 있고 근데 기본적으로는 다르고, 그때 한 모퉁이에서 모서리의 길이가 1인 정육면체 모양의 나무도막을 잘라내었고 이 입체 도형의 건널비는 240, 모든 모서리의 길이 합은 78일 때 라고 나왔네. 그럼 첫 번째, 여기를 잘라내도 건널비는 변하지 않아. 요만큼을 잘라내도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이렇게 직육면체를 끝을 이렇게 눌렀다라고 생각을 해줘도 되고, 지금 그게 어려우면 요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잘라냄으로써 면이 3개가 생겼잖아. 근데 얘는 사실 요 면은 위에다가 이렇게 갖다 붙일 수 있는 거고, 요 면은 이쪽에다가 이렇게 갖다 붙일 수 있는 거고, 요 안쪽에 있는 요 면은 여기 바깥에 얘 갖다 붙일 수 있는 거니까, 지금 여기가 움푹 파였다고 해서 이 직육면체의 건널비는 변하지 않으니까 문제에서 주어진 이 입체 도형의 건널비가 240이다는 그냥 식을 이렇게 써주면 될 것 같아. 240은 우리가 가로 세로 높이를 ABC라고 줬으니까 AB와 BC와 CA가 각각 몇 개씩 있다? 2개씩 있다. 따라서 AB 더하기 BC 더하기 CA의 값이 120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고,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은 이 모서리는 얘를 잘라냄으로써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우리가 원래는 이제 이렇게 생겼었잖아. 그럼 여기를 기준으로 모서리가 몇 개가 더 생긴 거냐면, 그러니까 원래 상태에 비해서 1짜리 모서리가 몇 개가 더 생긴 거냐면, 봐봐. 지금 요 노란색이랑 같은 지점들을 내가 표시를 해보면 얘랑은 얘랑 같다 라고 해보고, 얘랑은 얘랑 같다 라고 해보고, 얘랑은 얘랑 같다 라고 해보면 새로 생긴 모서리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생겨서 우리가 원래 모서리에 비해서 6만큼이 추가되었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니까 원래 있던 모서리와의 차이 정도만 생각해주면 되는데 1짜리 모서리가 새로운 게 6개가 더 생겼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우리가 이 78이라는 애는 원래 전체 모서리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각각 4개씩 있었는데 여기에 6만큼이 추가가 되었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된다 인 거고, 그래서 결론은 뭐야? 이렇게 넘기면 72.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8이다 인 거고, 문제에서 구하라는 대각선의 길이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인데,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배의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를 빼주면 되니까 얘는 계산을 해주면 18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120, 그럼 얘는 324 마이너스 240 이렇게 되니까 84다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그래서 이제 답이 84는 아니고 답은 뭐라고 써줘야 돼? 루트 84. 그래서 2루트 21이다 이렇게 답을 써주면 되겠다.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곱셈 공식의 변형 문제인데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된 거고,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입체라고 해서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고, 어쨌든 원래
어떤 직육면체를 변형을 시킨 거니까 변형이 되었을 때는 직면체가 변형이 되었을 때는 원래 것과 변형된 거의 차이 정도만 살펴주면 돼. 그냥 변형된 거를 새로운 거다라고 생각하고 구하면 안 되고 얘네들의 차이만 살펴주면 돼. 그러니까 얘네들의 차이를 살폈을 때 건널비는 차이가 없었고 모서리 길이는 차이가 있었는데 그 차이는 어디서만 생긴 거야? 일자리 변이 6개가 더 생겼다. 이 정도 차이가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 정도만 관찰을 해서 구해주면 되는 거지. 얘 따로 생각해서 구해주면 문제가 너무 어렵다 라는 거. 17번은 이제 앞에 3번 문제랑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아까 그거는 이제 x-2의 제곱으로 나눴는데 어쨌든 여기도 x 더하기 3의 제곱으로 나눌 건데 지금 우리가 궁금한 미지수가 a랑 b 두 개고 근데 대입할 게 이제 마이너스 3밖에 없지만 결국 식 변형을 통해서 마이너스 3을 x에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을 하는 걸 나는 2회를 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면 돼. 근데 아까와의 차이는 이제 얘 같은 경우에 나머지가 존재하고 아까 앞에 3번 문제는 나머지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의 차이 정도. 그럼 이제 문제에 들어가면 문제에서 x의 n승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를 x 더하기 3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의 이번에 몫이 주어져 있지 않지만 몫을 qx 정도로 표현을 해주고 나머지가 3의 n 더하기 1승 x 플러스 3이다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x에다가 뭐 대입? 마이너스 3을 대입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이너스 3의 n승하고 9 마이너스 3a 더하기 b는 쭉 사라지고 0이 나오네. 그럼 이제 얘가 0이 되려면 이 친구가 0이거나 이 친구가 0이거나인데 얘는 0이 될 수가 없으니까 따라서 얘가 0이니까 우리가 b 대신에 이제 뭘 쓸 수 있다? 3a 빼기 9를 쓸 수 있다. 그래서 b 대신에 3a 빼기 9를 쓰면 좌변에서 내가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대신에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지.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3a 빼기 9 이렇게 쓸 수 있고 얘 같은 경우에 여기서 이렇게 두 개씩 묶어주면 여기는 a x 더하기 3 이렇게 될 거고 이쪽은 x 더하기 3 x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거니까 다시 한번 이 식을 써주면 a 곱하기 x 더하기 3 더하기 x 더하기 3 곱하기 x 마이너스 3 이렇게 써줄 수 있고 얘는 x 더하기 3으로 묶고 a 더하기 x 마이너스 3 이렇게 쓸 수 있을 거다. 그래서 내가 문제에서 주어진 식을 다시 써보면 x의 n승 하고 x 더하기 3 다시 쓸게요. x 더하기 3부터 x 더하기 3 곱하기 x의 n승 a 더하기 x 마이너스 3은 이쪽도 일부러 x 더하기 3 곱하기 x 더하기 3의 제곱을 아까처럼 굳이 x 더하기 3 곱하기 x 더하기 3으로 이렇게 바꿔서 써줄 거고 더하기 여기도 일부러 x 더하기 3을 먼저 써줄게. 곱하기 3의 n 더하기 1승 이렇게 써줬을 때 지금 우변에서도 x 더하기 3 x 더하기 3이 공통인수로 이제 보이지? 그럼 얘를 x 더하기 3으로 묶어주면 이쪽 x 더하기 3 qx 더하기 뒤에는 남는 3의 n 더하기 1승 이렇게만 써주면 되고 이때 이쪽 좌변과 이쪽 우변이 항상 같은 무슨 식이라고 그랬어? 항상 같은 항등식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 지금 x 더하기 3이랑 x 더하기 3이 같으니까 여기 뒤에 요 1번이랑 이쪽 뒤에 요 2번이 어떻다? 같다. 그래서 1번과 2번이 같다를 식으로 다시 써보면 x의 n승 a 더하기 x 빼기 3은 x 더하기 3 qx 더하기 3의 n 더하기 1승이 될 거고 얘 또한 무슨 식이다? 항등식이다. 그래서 양변에 x에다가 뭐 대입? 또 마이너스 3을 대입을 하면 이번에 어떻게 돼?
마이너스 3의 n승 괄호하고 a 빼기 6은 3의 n 더하기 1승이 될 거다. 뭐 이렇게 됐어? 여기 3의 n 더하기 1승이 될 거다. 이렇게 해주면 결국 이제 얘네 둘이 같아야 되면, 얘네 둘이 같으려면 이러한 조건이 필요할 것 같아. 여긴 마이너스 3의 n승이고 여기는 3의 n 더하기 1승이잖아. 그럼 밑이 같아지려면 일단 n은 무슨 수? 짝수여서 요 마이너스 3의 n승을 우리가 3의 n승으로 바꾸고, 여기는 a-6 하고 여기는 3의 n승 곱하기 3 이렇게 써주면 결국 a-6이 몇이 되는 거야? 3이 돼서, 따라서 a 값은 9다. 그러면 문제에서 a 플러스 b 값 구하라 그랬으니까 a 값이 9고, 아까 a랑 b의 관계식이 여기 이렇게 있으니까 a 값이 9면 b 값은 몇이야? 18이다. 그래서 a 값이 9면 b 값은 18이니까 a 더하기 b의 값은 27입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주면 될 거고, 이거는 여기를 이렇게 처리하는 과정이 조금 어색하긴 한데 그래도 그냥 n이 짝수일 거다라고 가정만 해주면 요 밑으로 내려가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n이 홀수일 때는 아예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나와서 n이 짝수일 거다라고 가정을 하고 문제만 이렇게 마무리해주는 쪽으로 선택해주면 좋을 것 같아. 웬만하면 마이너스를 안 만드는 쪽으로 문제를 내주셨어야 되는데 이건 선생님이 살짝 미스를 하신 것 같아. 이런 복잡한 부분까지 생각을 하게끔 문제를 만드시진 않는데, 뭐 어쨌든 이 부분은 그냥 이렇게 가정을 하고 넘어갔다 라고 생각을 합시다. 홀수일 때는 계산이 안 돼.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18번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소수 p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이 소수라는 건 2, 3, 5, 7 요런 애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 어떤 애들이야 요런 애들은 1, 2에는 약수가 존재하지 않는 애들. 그리고 요 소수 p는 2를 제외하고는 요 뒤로는 항상 무슨 수야? 다 홀수일 수밖에 없는 거. 왜? 짝수면 항상 2를 약수로 가지게 되니까. 그럼 봅시다. 조건 가. a는 11의 배수인 두 자리 자연수이다. a는 11의 배수인 두 자리 자연수이다. 그럼 11, 22, 33 이렇게 해서 뭐 99까지 이렇게 있겠지. 이렇게 9개 중에 하나인가 봐.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일 수도 있고 모든 소수 p니까.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ax 더하기 3p는 0의 두근을 알파랑 베타 항상 이렇게 근을 설정을 하기로 했지. 얘네 둘이 서로 다른 자연수래. 그럼 그때 요 두근의 합을 내가 스몰 a, 두근의 곱을 3p 이렇게 쓸 수 있으면, 요 p가 소수이기 때문에 두근은 또 서로 다른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두 근이 이렇게 나뉠 거야. 3과 p로 나뉘던가 아니면 두 근이 1과 3p로 나뉘던가, 이렇게 둘 중 하나가 되지 않겠어? 왜냐면 어쨌든 자연수끼리 곱했고 3과 p도 자연수고, 그럼 얘네들이 나눠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데, 어차피 p라는 애는 1 곱하기 p로밖에 못 나눠. 1 곱하기 p로밖에 못 나누고 3도 1 곱하기 3으로밖에 못 나눠. 그렇기 때문에 이 알파랑 베타는 조합이 3과 p 아니면은 1과 3p밖에 안 나와. 됐어? 그렇기 때문에 요걸로 인해서 1번으로는 알파 플러스 베타, 즉 스몰 a의 값은 3 더하기 p가 될 거고, 2번에서는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얘 또한 스몰 a인데 이게 1 더하기 3p가 될 거야. 근데 이제 잘 생각을 해보면 요 a라는 건 두 자리 자연수니까 한 자리 자연수들은 다 한 자리는 다 제외가 되겠지. 그러니까 p가 2일 수 있을까 없을까? 요 a가 두 자리 자연수니까 a가 일단 1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p는 절대로 2일 수가 없어. 이걸 왜 제외를 하냐면, p가 2가 아니라고 하면 요 스몰 p는 항상 무슨 수니까? 홀수니까 요 3 더하기 p도 홀수고 1 더하기 3p도 홀수일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요 a가 무슨 수가 되는 거야? 항상
짝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p도 홀수고 3p도 홀수니까 홀수랑 홀수랑 더하면 홀수고 홀수랑 홀수랑 더하면 홀수니까 a가 짝수일 수밖에 없어서 a는 22, 44, 66, 88 요거 넷 중에서 존재할 수 있고 뭐 넷다 될 수도 있고. 그럼 요거는 그냥 계산만 해보면 되지 않나? 그래서 경우를 나눠보자. a가 22일 때 a가 22일 때는 얘가 3 더하기 p일 수도 있고 얘가 1 더하기 3p일 수도 있잖아. 그럼 요 때는 p 값이 19가 나오는데 소수 p로 가능하지? 그 다음 요 때는 p가 7이 나오니까 얘 또한 가능하고. 그 다음 두 번째 a가 44일 때도 마찬가지로 얘가 3 더하기 p일 수도 있고 얘가 1 더하기 3p일 수도 있는데 이때는 p 값이 41 뭐 소수로 가능하지? 그 다음에 1 더하기 3p일 때는 p가 3분의 43이 나와서 얘는 안되네. 그 다음 세 번째 a가 66일 때 다 해보는 거야 그냥. 얘가 3 더하기 p일 수도 있고 1 더하기 3p일 수도 있고. 그럼 이때는 p가 63이 나오는데 소수가 아니고 이때는 p가 3분의 65가 나오는데 얘 또한 소수가 아니겠지. 그렇다고 여기일 때 안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88일 때도 우리 해봐야 돼. 얘가 3 더하기 p일 때와 1 더하기 3p일 때 이때는 p 값이 85가 나오는데 소수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이때는 p 값이 뭐냐 3분의 87? 3분의 87이 나오는데 얘는 약분이 됩니다. 29로. 그래서 얘도 되네. 그래서 가능한 소수 p 값은 19, 7, 41, 29 이렇게 되니까 다 더하면 얘네 둘 더하면 26이 되고 얘네 둘 더하면 70이 되니까 얘네 다 더하면 96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2차 방정식 근과 계수의 관계와 그 다음에 소수의 성질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해결을 해준 거. 이건 조금 어렵고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가져와서 이해가 안 되거나 미심쩍은 부분들은 다시 물어봐줘도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최대한 간단하게 풀이만 해본 거니까. 20번 3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문제. 이 3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문제는 항상 문제에서 구하라는 식을 검산식으로 먼저 작성을 해주는 게 좋아. 그래서 fx를 x-1의 제곱 x-2로 나눴을 때 몫은 qx라고 하고 나머지를 rx라고 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rx라고 쓰지 말고 얘는 3차로 나눴으니까 3차보다 차수가 낮아야 되니까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렇게 작성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식의 의미는 뭐냐면 fx를 x-1 제곱 x-2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 이렇게만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fx가 실제로 이런 식으로 생겼음 그런 뜻을 해석을 해주면 되고. 문제에서 fx를 이제 조건들을 확인을 해보면 fx를 x-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다. 얘 같은 경우에는 조건 1번 하고 f2의 값은 2다라고 해석을 해주면 되고. 그럼 그때 x-1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x-3이다.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숫자를 대입을 하면 좋은데 우리가 지금 미정계수가 3개다 보니까 대입할 숫자가 사실 3개가 필요했는데 얘는 1 하나밖에 대입을 못하잖아. 그럼 그때 어떻게 해결을 해주기로 했냐면 분명히 fx라는 다항식은 x-1의 제곱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x-3이 나와야 돼. 즉 여기 있는 요 식도 내가 x-1의 제곱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x-3이 나와야 되는데 요 fx는 이렇게 생긴 식과 이렇게 생긴 식 두 개의 합으로 연결이 되어 있지. 그럼 x-1의 제곱으로 나눌 때도 앞에 거 먼저 나눠보면 앞에 거는 x-1의 제곱으로 나누어 여기는 x-1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지지. 즉 나머지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야. 근데 실제로 나머지가 x-3이 존재해야 되니까 걔는 어디서 생기는 거야? 이 친구를
x-1의 제곱으로 나누면 분명히 몫이 생길 거고 나머지가 그때 x 빼기 3이 생겨야 된다라는 얘기고, 이때의 몫은 항상 스몰 a, 여기도 2차고 x-1의 제곱도 2차니까 그때 항상 개수는 뭐다? 그때 항상 몫은 뭐다? 최고차의 개수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럼 내가 이 fx식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해서 쓸 수 있을 것 같아. x-1의 제곱 x-2qx 더하기 ax-1의 제곱 더하기 x-3 이렇게 쓰고, 이때 요만큼이 뭐다? 요만큼이 rx인 거고, 우리가 rx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스몰 a 값만 구하면 되는데, 그때 뭘 이용하자? f2는 2를 이용을 하자. 어떻게 이용을 해줘? 요 검산식이 무슨 식이니까? 항등식이니까 양변의 x에다가 2 대입 해주면 f2는 쭉 사라지고 a 빼기 1, 근데 요 값이 2니까 따라서 a 값은 3이다. 따라서 rx는 3 x-1의 제곱 더하기 x 빼기 3이 되고, r5는 48 더하기 2 해서 50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그래서 어쨌든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이렇게 1차로 주어진 거는 대입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주고, 2차로 나눈 부분은 우리가 검산식을 써준 거를 저 2차로 직접 나눠본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21번 별거 아니지. 뭐 중근을 가질 때니까 당연히 판별식이 0이다 써주면 될 거고, 실수 m값에 관계없이 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m에 대한 항등식 a가 나왔으니까 식이 m에 대한 항등식이면 항상 m이라는 미지수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 해주면 된다라는 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2차 방정식을 m에 대해서 먼저 내림차순 정리를 하면 우리가 판별식을 쓸 수가 없잖아. 그치? 판별식은 2차 방정식에서만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어차피 중근을 가진다고 했으니까 이럴 때는 판별식을 먼저 써주는 거야. 그래서 판별식은 2m 더하기 a의 제곱 마이너스 4배의 m제곱 더하기 m 더하기 b, 요 값이 0이다. 그래서 요 식을 정리를 하면 4m제곱 더하기 4am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4m제곱 마이너스 4m 마이너스 4b가 될 거고, 4m제곱 4m제곱 날라가고 4배의 뭐 a 마이너스 1m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4b는 0. 식을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내가 자연스럽게 뭐 한 거야? m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까지 한 거고, 얘가 m에 대한 항등식이기 위해서는 요 m 앞에 붙어있는 요 개수도 0이어야 되고 상수항도 0이어야 되니까, 따라서 a 값은 1이 될 거고 b 값은 4가 아니라 b 값은 4분의 1이 되겠지.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a 더하기 b의 값이니까 4분의 5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그러니까 문제에 두 가지 내용이 담겨 있는 거야. 중근 얘기도 나오고 m에 대한 항등식 얘기도 나와. 그럼 그랬을 때 어떤 걸 먼저 처리를 해줘야 되냐면, 우리가 판별식을 쓰기 위해서는 2차 방정식의 형태는 변형시키면 안 되니까 2차 방정식의 형태를 변형시키기 전에 판별식을 먼저 써주고, 그 다음 판별식을 m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하고 그 다음에 m에 대한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을 해주면 됩니다 라는 얘기. 22번 상품 A 한 개의 가격이 P1일 때 하루 평균 N개의 상품이 팔리고, 이 상품 한 개의 가격을 2x% 내리면, 2x% 내리면 뭐 4x% 판매량이 늘어난대. 그러면은 상품 한 개의 가격이 2x% 내려갔다는 P 곱하기 1-100분의 2x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고, 상품이 팔리는 개수는 원래 n개였는데 개수가 4x% 늘어나니까 1 더하기 100분의 4x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얘가 가격이 될 거고 얘가 팔리는 개수가 되겠지. 그때 총 판매 금액을 fx1 이라고 하면 이거는 그냥 내가 금액을 p 곱하기 1-100분의 2x라고 정한 거고 이게 n 곱하기 1 더하기 100분의 4x만큼 팔린 거니까 요게 fx겠지? 그럼 요걸 식을 조금 정리를 해주면 뭐 만분의 pn으로 묶고 여기를 100-2x 곱하기 100 플러스 4x 뭐 이 정도까지 해줄 수 있겠네. 물론 이제 2로 두 번 더 묶어낼 수도 있지만 정리는 이 정도까지만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럼 그때 fx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x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자 fx식을 전개를 좀 해보면 fx식을 여기도 이렇게 처리를 하자. 2로 묶고 50-x 여기도 4로 묶고 25 더하기 x 이렇게 처리를 하면 여기 fx식을 2로 한번 4로 한번 묶어낼 수 있으니까 만분의 pn 곱하기 2 곱하기 4 곱하기 50-x 25 플러스 x 이렇게 쓸 수 있고 전개하고 옆에 건 정리할게. 아니 정리하고 옆에 건 전개할게. 그러면 여기가 1250분의 pn 이렇게 될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25x 더하기 50 곱하기 25 하면 얼마? 1250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 2차 함수는 언제 최대야? 2차 함수는 x값이 그러니까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위로 볼록으로 생겼을 때는 이 꼭지점의 좌표를 a, b라고 하면 x는 a에서 최대값 b를 갖습니다 라고 하고 그때 지금 x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하니까 이 a가 뭐야? 대칭축이 될 거니까 얘는 2분의 25 이렇게 되겠지. 우리가 대칭축의 방정식은 구할 줄 아니까 이건 중3 때도 한 거고 뭐 이렇게 해서 이 문제는 마무리해 주면 될 것 같아.